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러시아 과부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러시아 과부 엘레나의 실제 경험담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기업지사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힘든 시기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조현우라는 과장님이 파견을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전담 통역사로 배정되어 업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였죠. 조현우 과장님과 첫 미팅을 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러시아 직원들과의 회의였는데 그분은 통역을 통해서도 모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심지막 막내 직원의 작은 의견까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러시아 직원 중 한 분이 집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으신 조현우 과장님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현우 과장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제가 보기에도 그분의 모습은 다른 외국인 관리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은 혼자 식사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항상 러시아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셨죠.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러시아 직원 한 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조현우 과장님이 직접 문병을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러시아 문화에서는 상사가 직원의 가족까지 챙기는 경우가 드문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병원에서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은 환자분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회복을 위한 좋은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러시아 직원들의 가족 상황까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의 아이가 시험을 본다거나 누구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기억하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은 제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조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먼저 시간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려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조현우 과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퇴를 요청했는데 그분은 주저없이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러시아 남성들과 한국 남성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조현우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셨고 성과가 있으면 혼자 가져가지 않고 팀원들과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현우 과장님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진심 어린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먼 러시아까지 파견 나온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모습에서 깊은 가족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몇 개월 동안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의 이런 모습이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인을 배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한국에는 조현우 과장님 같은 분들이 많을까 하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현우 과장님과 함께 일하는 동안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말 충격적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의 경험담이 넘쳐났는데 모두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러시아 여성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남편이 본인의 러시아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한국 남편이 아내의 러시아 친구들까지 가족처럼 챙긴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의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믿어도 될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강좌에는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한국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살다가 러시아로 돌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모든 분들의 경험담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분은 한국에서 10년간 살다가 남편과 함께 러시아로 돌아온 경우였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남편이 러시아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본인을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현재 한국 남자친구와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러시아까지 만나러 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가족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선물을 준비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생겼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도 한국에서 오신 봉사자였는데 그분 역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물론이고 수업 후에도 러시아 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 때문에 수업에 늦었을 때도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이가 괜찮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을 통해 느꼈던 따뜻함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남성들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좋을 리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남성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여성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남성들을 무시하고 외국 남자들만 좋아한다며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두 아이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취업 정보를 찾아보니 러시아어 통역사나 번역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몇 곳의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통역 경험과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소식이 직장과 주변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서였습니다. 러시아 동료들 중 일부가 제가 한국으로 이직할 계획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관심이었는데 마치 당장 회사를 그만둘 것처럼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현우 과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였는데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현우 과장님도 이런 상황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업무적인 태도를 보이시며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외에는 접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두 아이를 데리고 먼 외국으로 가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려 하느냐며 만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셨습니다. 한국 같은 먼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한국 드라마나 한류 문화에 너무 빠진 것 아니냐며 현실성 없는 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대는 러시아 남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어 학원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 여성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혹시 제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현우 과장님의 한국 복귀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서 본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이 떠나시면 저에게는 한국인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통해 느꼈던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다시 경험할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업무일에 조현우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업무적인 차원에서의 배려일 뿐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이 떠나신 후 저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한국행을 시도해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현우 과장님이 떠나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우선 비자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필요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에서 먼저 채용 제안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있으면서 한국 회사의 채용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화상 면접 기회를 얻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언어 실력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비즈니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전문적인 질문을 받을 때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료, 초기 정착비, 아이들 교육비 등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이미 러시아 학교에 적응해 있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울고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현실성 없는 꿈에 빠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며 강력하게 만류하셨습니다. 형제들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조언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행 준비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일부 동료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행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경험이 있는 러시아어 통역사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화상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러시아에서의 통역 경험과 한국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조현우 과장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안받은 조건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급여는 러시아에서 받던 것보다 많지 않았고 숙소나 정착 지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선 저 혼자 와서 적응 기간을 거친 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러시아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지만 변화 없는 현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제 결정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최선일까 하는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회사와 협상한 결과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주거 문제부터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보증금 제도도 러시아와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운 한국어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업무, 관공서 방문, 아이들 학교 등록 등 모든 것이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학교에 다녀야 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러시아가 그립다며 자주 울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업무 방식이나 회사 문화가 러시아와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위축되었고,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보다 훨씬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아이들과 단둘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고 제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심지어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김영숙이라는 분이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온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김영숙 아주머니가 직접 찾아오셔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마트가 저렴한지, 아이들 학용품은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지,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영숙 아주머니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저희 가족을 소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저희 아이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제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퇴근 후에도 가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곳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 저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런 도움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생기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이는 적응력이 빨라서 금세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현우 과장님을 통해 느꼈던 한국인의 따뜻함이 정말로 한국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중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분이었는데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민석 과장님은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분 중 한 명이었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석 과장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었는데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끔씩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석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효심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주 주말에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민석 과장님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고 가끔은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업무를 넘어선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석 과장님은 제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용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조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민석 과장님이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사양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석 과장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 행사나 축제에도 함께 가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석 과장님이 저의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 과장님을 편안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민석 과장님의 어머니를 처음 뵌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편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 나라에서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도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따뜻한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석 과장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남성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습니다. 혹시 민석 과장님이 저와 아이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이미 이혼의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외국인 여성과 그 아이들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 과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상황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욱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석 과장님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느끼면서 저는 점점 그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석 과장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각자의 과거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석 과장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어서 복잡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민석 과장님 역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육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 등이 달라서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조화를 찾아갔습니다. 민석 과장님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좋게 봐주셨지만 아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미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부분 축하해 주었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의 어려움에 대해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양쪽 가족을 모두 챙겨야 하는 부담 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나 미묘한 의사소통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적응 문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경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저는 가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민석 과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큰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였는데 아이가 많이 상처받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민석 과장님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이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석 과장님이야말로 저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날 이후로 민석 과장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민석 과장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이미 민석 과장님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민석 과장님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한국의 새로운 가족들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진짜 며느리로 여겨주시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이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제 이야기를 들은 러시아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좋은 남편을 만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진실된 마음가짐은 단순히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한국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의 진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화적 가치야말로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러시아 친구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러시아 문화의 장점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들이 러시아와 한국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두 나라를 잇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인간성과 아름다운 가치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과부가 한국 남자의 따뜻한 가족애에 감동해 두 아이와 함께 한국 정착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